붉은 해가 뜰 때 대한민국은 변한다. 지도자는 바람과 물결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2025년 을사년,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앞날이 막연히 걱정되시나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700년 전 고려 말 대승려 보우스님이 남긴 예언이 지금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우스님은 을사년에 관한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고, 특히 새 지도자에 관한 예언은 너무나 정확해서 많은 전문가들조차 경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4세기의 스님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적 변화를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2025년 을사년일까요? 보우스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들어가기 앞서 앞으로도 중요한 예언들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니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보우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보우스님이 누구였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보우스님은 누구인가?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고려 말 나라의 운명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던 시대, 한 승려가 세상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바로 대승려 보우스님. 그는 단순한 불교 수행자가 아니라 시대를 통찰하고 운명을 읽어내는 선지자였습니다. 보우스님은 1301년 지금의 경기도 양평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태몽에서 태양이 자신의 가슴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이는 비범한 존재가 태어날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랐고 13세에 회암사 광지 선사에게 귀의하며 불교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수도승이 아니었습니다. 명리학과 점성술, 철학에 대한 깊은 연구를 이어가며 인간과 국가의 운명을 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사상과 예언은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정치와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단순한 학문적 사유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보우스님은 실제로 미래를 꿰뚫어 보았고 그 예언들은 적중해 왔습니다. 보우스님의 예언은 어떻게 적중했는가? 14세기 고려 말 왕권이 흔들리고 원나라와의 관계가 요동치던 시기, 그는 당시 왕이었던 공민왕에게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공민왕은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왕권을 세우고자 했지만 국내외의 갈등이 심화되던 상황, 보우스님은 공민왕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왕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세기를 개척할 것이나 거센 바람과 물결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왕자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이 예언은 공민왕이 원나라의 세력을 몰아내고 개혁을 시도하지만 결국 내부 반발로 인해 왕권을 지키지 못하고 피살된 사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의 예언이 단순한 철학적 조언이 아니라 실제 역사의 흐름을 예고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700년 전 고려의 보우스님, 단순히 그 한 명만이 이러한 운명을 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전설적인 예언가 마이팽, 그는 1636년 스촨성에서 태어나 30세부터 산속에서 응거하며 점성술과 미래 예측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을 남겼습니다. 붉은 해가 뜨면 한반도는 원래의 모습을 찾게 될 것이다. 붉은 해, 이것이 단순한 상징일까요? 아니면 특정 시기를 암시하는 걸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예언서 남사고 비결, 조선 명종 시기의 예언가 남사고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통합의 때는 4년, 적구의 기쁜 달에 오며 백이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4년은 바로 을사년, 즉 60년 주기로 반복되는 운명 속에서 2025년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는 거대한 혼란을 겪은 후 다시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보우스님의 예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14세기의 고려에서, 17세기의 중국에서, 그리고 조선시대의 예언서에서 모두가 2025년 을사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우스님이 예견한 2025년의 대한민국, 그 운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지도자. 그는 어떤 인물이며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보호스님이 남긴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공개합니다. 보호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가 남긴 기록 중 가장 중요한 예언은 바로 을사년에 등장할 지도자에 관한 것입니다. 보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사년이 되면 지도자는 바람과 물결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이 곧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 예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보호스님이 말한 바람과 물결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지도자가 직면할 거대한 변화와 도전을 의미합니다. 바람, 은 변화와 혼란을 의미하고 물결, 은 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을 뜻합니다. 즉, 2025년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 지도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과연 올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호스님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가 바람과 물결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위기, 국제적 긴장. 지금 대한민국은 보호스님의 예언이 말하는 바람과 물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지도자는 운명을 결정할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보호스님의 예언이 가리키는 이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을사년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살펴보며 2025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을사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을사년이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운명의 분기점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을사년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을사년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05년 을사년 나라를 잃은 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905년 그해 조선은 일본의 압박 속에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을 통해 이제 다시 대한민국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이미 보호스님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바람과 물결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과거의 을사년들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는 또 한 번 운명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호스님은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해 더 강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마지막 조각을 공개합니다. 보호스님이 남긴 충격적인 예언, 그 최후의 경고를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호스님의 예언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 반복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공개할 예언은 지금까지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보호스님이 남긴 예언 중 가장 강력한 경고.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도자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질 것이다. 하나는 백성을 위로하는 얼굴이요. 하나는 백성을 두렵게 하는 얼굴이다. 그 두 얼굴이 합쳐질 때 나라의 운명도 함께 정해질 것이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지도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호스님이 남긴 이 경고는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과 강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도자의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전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차기 지도자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각 정치 세력들은 서로 다른 비전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호스님은 이러한 상황을 이미 예견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 두 얼굴이 합쳐질 때 나라의 운명도 함께 정해질 것이다. 이 말은 대한민국이 선택하는 지도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경고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예언은 단지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마지막 조각을 공개합니다. 마이팽의 예언을 보면 이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또 다른 경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 바다에 검은 고래가 출몰하면
바람 소리와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적으로 검은 고래는 군사적 긴장이나 해양 패권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즉,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격변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주변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은 지금 격변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일본과 러시아의 전략적 움직임,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거대한 바람과 물결이 아닐까요? 보호스님은 지도자가 이 혼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보호스님의 예언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예언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내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보호스님이 남긴 마지막 예언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호스님의 예언을 살펴보면서 그가 남긴 메시지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의 마이팽, 조선의 남사고 역시 2025년을 중요한 해로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간과했던 더 강력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걸까요? 보호스님은 미래를 예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사년이 되면 지도자는 바람과 물결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 예언이 단순한 상징이라면 왜 우리는 이와 똑같은 패턴을 과거에서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걸까요? 보호스님이 남긴 예언이 현실이 된 적은 이미 있습니다. 그가 단순한 철학적 상상을 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정확히 예견했다는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700년 전 보호스님은 고려 왕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왕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세기를 개척할 것이나 거센 바람과 물결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왕자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공민왕은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내부 반란과 암살로 왕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보호스님의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나라의 마이팽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의미심장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불타는 성벽이 무너진 후 동쪽 땅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1592년 임진왜란, 1910년 한일 강제합병, 1945년 해방과 분단, 그리고 마이팽은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백이민족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 그날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이 예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예언가 남사고 역시 한일 관계와 관련된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자들이 500년이 지나 다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1592년 임진왜란 이후 정확히 500년 뒤인 1965년 대한민국은 일본과 외교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예언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역사의 흐름이 존재하는 걸까요? 보호스님, 마이팽, 남사고 이들의 예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들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가리키는 이번 예언도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반복된 패턴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025년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남은 마지막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보호스님은 말했습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뿌리는 깊어야 한다. 강한 바람이 불어올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늘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고 IMF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산업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고 문화 강국으로 성장해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변화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예언을 단순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미래를 준비할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결국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025년은 위기의 해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언이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25년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을사년 이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공개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대한민국의 미래, 그 해답은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역사는 또 한 번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